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국토개발 윤영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자주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영상도 찍고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찍을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위례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 같은 곳을 직접 가서 현재 분위기라든지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찍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거니 접근하기 힘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지역들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은 웬만하면 답해드리고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니까 좋은 물건 있으면 서로 연결도 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일이면 일단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를 볼게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부세를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일이면 부동산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종부세를 지금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부세에서도 세율을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공시가격을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을 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되게 지금 뭐라 그럴지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은 제가 추후에 계속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현재는 지금 80%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게 만약 인상이 된다면은 이제 90%나 100% 이제 인상이 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현재 내야 되는 종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 대략 시뮬레이션 이런 좀 거창하고 그냥 엑서사이즈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인상이 되면은 올해 7월 말까지 마련을 해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에 정기 국회에 제출을 하고,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부세가 과연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인지 지방세가 종부세인지 어쨌든 그런데 이 종부세가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어려운 말들은 다 이제 제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가격이 6억 이상이다, 9억 이상이다 하면 이제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보 친구가 나 내일 종부세 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 좀 사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야. 나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집은 9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7억이 얼마 전에 돌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는 좀 뭐하고 상당수 부분이 이제 종부세를 아마 내고 있을 건데,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사람들은 종부세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이, 주택자가 한 주택이 10억이고, 한 주택이 5억이다. 그럼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럼 15억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6억을 초과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세액 흐름도를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대강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이게 뭐냐면은 이 6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3억을 하니까 1주택자는 9억이 초과됐을 때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종부세를 내는 과세 대상이 주택도 있겠지만은 토지도 있어요. 근데 토지도 있는데 주택 중에서도 별장이 있죠. 이 별장은 웃긴 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안 돼요. 재산세는 해당이 되는데 종합부동산 별장은 해당이 안 되고, 이 토지 중에서도 토지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한데 어쨌든 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 그리고 종합합산,
어쨌든 이거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리과세는 이제 농지, 임야, 목장 이런 게 지금 분리과세고 뭐 별도합산 같은 경우나 종합산 같은 경우는 뭐 나대지라든지 뭐 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뭐 운전하고 원형지 뭐 이런 게 지금 잡다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택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주택자 이상들 이건 1세주택자는 9억 원인데 여기서 인별이 뭐냐 이 인별은 말 그대로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 지우고 주택이 10억짜리인 가라는 주택이 있다 치자고요. 가라는 주택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지금 A 소유 단독 소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너무 쉽죠. 이 사람 내야 돼요. 종부세를 내는 거죠. 종부세를 내는데 이 사람이 부부야. 근데 단독 소유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는데 이 사람이 이 집을 이제 공동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인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억을 나누는 거죠. 이 사람은 5억. 그러면 이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별로 소유한 재산이니까 이건 인세라고 해요. 인세.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세 방법이 또 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 세무사가 아니니까 뭐 구체적인 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런 게 있다 하면 좀 혜택을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일단 이 보유세가 뭐냐 이 종부세도 보유세인데 이 보유세가 뭐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샀다. 그럼 이거는 보유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말 그대로 보유세. 내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거고 이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뭐 그런 식 개념인데 보유세는 쉽게 말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유세에서도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세금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은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 이건 뭐 진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세죠. 부가세가 붙으면 지방세기 때문에 얘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합국세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또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는 100분의 20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0%가 붙어요. 원 금액이 20%가 아니라 나온 세금의 20%가 또 가산돼서 그러니까 가산이 아니고 부가가 돼서 이제 또 세금이 나오는 거죠. 20% 종합부동산세 또 역시 100분의 20에서 20%의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세액 흐름도를 말할 건데 마지막 그 최종 금액에 이제 이 농어촌 특별세를 또 0.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인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 이제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이게 과세 기준이에요. 내가 6월 1일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금액이 초과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초과가 됐으면 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4월 29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매도를 했는데 이게 4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당연히 이제 등기를 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게 이 사람이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좀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 매년 6월 1일이고 신고 납부는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얘기인데 신고 납부 기간이 12월 또 12월 15일까지인데 이게 좀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 5%도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를 했다면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2개월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 500만 원 초과가 됐다면 이건 종합부동산세 얘기예요.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대신 그건 45일이에요.
그럼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초과시 뭐 몇 개월 이렇게 좀 이렇게 세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법이나 이제 세금 쪽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대강 이것도 역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특별세 100분의 20이 이제 20% 이제 곱하기 0.1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인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배라는 거예요. 내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재산세 300하고 종부세 200만 원이 나왔는데 합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합계액에서 1.5배 그러니까 750만 원을 넘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넘기면 750만 원이 세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이 있다는 거죠. 2017년 750만 원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다.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이 있고, 뭐 주택이야 단독, 다가구, 뭐 다중주택부터 뭐 해가지고 뭐 다세대 아파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오피스텔에서도 업무용 말고 이제 주거용이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토지는 뭐 종합합산, 별도합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린 분리과세, 농지, 목장 이건 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토지만 가능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별장 해당이 없고, 일반 건축물 역시 해당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부세 절세법 요약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단독 명의자는 뭐 9억 원 초과진 비과세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전에 1주택자는 이항이면은 이게 분할을 해라. 분할을 만약에 2명인데 이게 분할을 할 때도 12억 원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10억을 예로 들었잖아요. 10억을 예로 들었는데 12억까지만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여세 비과세 현관 공동등기랑 보유세만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처분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서 몸집을 줄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뭐 대신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중공공 임대사업 올해 4월까지 이제 단기임대사업자는 이제 끝났죠. 어떻게 보면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올해 2018년 12월까지는 중공공 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대신 뭐 8년 이상 갖고 가야 되고 뭐 10년 있다가 팔아야지 뭐 양도세가 면제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세제 혜택 받으시려면 임대사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부동산이 뭐 주식도 아니고 뭐 1, 2년 만에 팔고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니까 어차피 하실 거 임대사업 뭐 하시면 될 거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세 흐름도인데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달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제가 처음에 뉴스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갔을 때 세금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현재 80%인데 이렇게 달라졌을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시가격이 변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세율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또 계산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변했을 때, 그가 지금 가장 비중이 높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봐보세요. 일단은 공시가격 말 그대로 이거를 모르시겠다. 일단은 지금은 2005년도가 6년도 이후부터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분 치고 아파트 뭐 치고 하고, 호수마다 공시가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호수 보고 하고 공시가격 보시면 돼요. 공시가격 나와 있으면은 공제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1주택자는 9억이고 다주택자는 6억을 빼고 여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합니다. 뭐 80을 곱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0.8을 곱하겠죠. 0.8을 곱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상향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게 있고, 뭐 종부세 과세 표준이 그럼 나오겠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뭐라는 또 세율, 여기에 나온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0.5를 곱하면 되고, 12억 원 이하라면 0.75를 곱하고 그 나온 금액에서 또 150만 원을 빼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이런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내가 보고 계산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쫙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알면은 솔직히 돼요. 여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좀 까먹을 뻔했는데,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와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부가세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0.2, 그러니까 20%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제할 재산세, 뭐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 상당액, 유형별 이런 구분화의 계산이 나오고, 이건 이제 했고, 이제 산출세액이라든지 세액 공제, 세부담 초과세액 뭐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알지 말자고요. 이런 머리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얼마쯤 나오겠구나.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그러면은 웬만한 종합부동산은 대강 이해가 쉽게 되실 거니까 쉽게 가자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에 있는 도곡 렉슬 아파트를 지금 예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84제곱미터를 2018년 1월 공시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10억 8천만 원을 잡았는데, 10억 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아마 한 20층인가 19층인가 될 거예요. 이게 층수마다 또 호수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데는 9억 얼마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시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 보면 아마 여기가 한 17억 5천 정도 뜰 거예요. 뭐 지금은 뭐 18억까지 호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7억 5천 정도 지금 실거래가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공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 화면에 있어요. 공시가 올랐을 때 이제 상황도 설명해야 되고, 뭐 세율 같은 경우 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여기 대입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갔겠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제 10억 800이니까 얘는 지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1주택자, 자, 얘가 9억이 넘었으니까, 9억이 넘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이제 부과 대상이겠죠. 그러면 공제금액 9억, 1주택자니까 9억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1억 8백이 남아요. 1억 8백이 남아요. 10억 8백. 왜 이래. 9억 빼니까 1억 8백이 남죠. 1억 8백이 남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0.8, 80%가 0.8을 하면은 8,640만 원이 나와요. 이 전 화면 보시면은 이 세율 흐름표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8,640만 원에서 아까 세율 6억 원 이하니까 0.5를 곱하면은 43만 2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농어촌 특별세 곱하기 0.2를 하면은 뭐 0.2를 하면 2, 4, 8, 뭐 8, 9만 원 정도 더 붙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에서 90으로 이제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그럼 종부세 과세 표준이 9,720만이 나오고, 세율이 0.5 똑같이 곱하면은 48만 6천 원. 얼마 안 돼요, 차이가. 그럼 여기서 또 곱하기 0.2 하면 뭐 이제 뭐 50만, 250, 뭐 9만에서 10만 원 나오겠네요. 여기 차액이 뭐 기껏 해보 5만 원? 그럼 자, 100% 올렸다. 얼마 나오냐? 54만 원. 얼마 나오냐? 여기 참여 그럼 6만 원. 뭐 5만 원, 6만 원 오르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 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괜히 언론에서 떠들고 막 이러고 지금 시끄럽고 뭐 부동산 거래 절벽이다. 이거는 물론 그 전부터 파래 부동산 시작부터 있었던 얘기지만은, 또 분양 뭐 보유세 인상 때문에 더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 침체다 어쨌다 하는데,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뭐 앞으로 뒤에 뭐 사람마다 가지각색이겠지만 차이가 나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외에 그건 그대로 가고, 공시가격이 변했다. 공시가격이 변했다. 이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17년 공시가격이 8억 8백만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2,400만 원. 자, 이게 왜 문제가 돼? 문제라기보다는 좀 왜 세금이 달라지냐면은, 물론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 1주택자라면 기준이 얼마라고 했어요? 9억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9억 미만이에요. 근데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9억이 초과돼서 이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재산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25만 원. 이거 틀린 계산 아니라 저 신문계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신문기사 나왔던 거 그대로 갖고 오니까 믿고 보셔도 돼요. 225만 원이 재산세가 나오는 거죠. 9억이면 종부세 안 내기 때문에 재산세만
225만 원 나왔는데, 자, 공시 가격이 10억, 9억이 초과됐더니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7만 원. 이게 좀 가격의 차이가 조금은 나죠. 조금은 나죠. 네, 이렇듯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발표가 날 것, 아니 발표라기보다는 뭐 윤곽이 좀 내일 토론회를 여니까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뭐 이렇게 몇 프로, 몇십 프로 올랐다 해서 겁먹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위축되지 말고 부동산에 관심이 뭐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 투자하시고 뭐 계속 움직이시고, 사람들 투자 안 하고 위축돼 나도 안 해 이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은 뭘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또 조만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